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명희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정명희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명희 의원과 농산물 유통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587호 부의안건 책자 30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인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업인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조 및 안제 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 3조 및 안제 4조, 시장의 책무 및 후계 농업인 등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 5조 및 안제 6조, 기본계획 수립 등 및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했고 안제 7조, 후계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안제 8조, 지원 신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9조 및 안제 10조, 관련 단체 지원 및 중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안제 11조 및 안제 12조, 지원금의 한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예산 조치, 비용 추계, 성별 역량 분석 평가, 입법 예고 결과, 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인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후계 농업인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의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호 청년 농업인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법 제2조 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호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는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이하 후계 농업인 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후계 농업인 등의 역할, 후계 농업인 등은 거제시의 농어촌의 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1항 시장의 후계 농업인 등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의 육성 지원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호 후계 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호 후계 농업인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호 후계 농업인 등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호 후계 농업인 등의 주거, 문화, 복지 등 농어촌 정착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후계 농업인들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1항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호 후계 농업인 등의 성별, 나이 및 거주 등 일반 현황. 2호 후계 농업인들의 성별에 따른 농어촌 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3호 후계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의 평가. 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후계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1항 시장은 후계 농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을 범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농업 관련 창업 및 정착. 2호 농업 관련 기술 경영 교육 및 컨설팅. 3호 후계 농업인 등의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로 지원. 4호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항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대상 기준 및 지원 조건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지원 신청 등 1항 제7조 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 농업인 등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항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 제9조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후계 농업인 등 또는 후계 농업인 경영인 관련 단체가 농업인 근익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금의 한수. 제1항 시장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수할 수 있다.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호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호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호 지원금 지급에 따른 업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항 시장은 1항에 따른 반납 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 부가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 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187페이지, 의안번호 제587호, 거제시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일제한 이후부터 사업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원 발의한 것으로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있는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되며 입법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그 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아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문환입니다. 예,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정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인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어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 2호 청년 농업인의 정의를 경상남도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게 나이를 확대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2조 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2조 2호 청년 농업인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아마 의견들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문할게요. 그럼 우리 거제시 후계 농업이나 청년 농업인은 지금 그 청년 나이는 몇 살까지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서 보통 사업 지원 사업이 내려오면 50세, 50세. 예. 후계농은 40세 그렇게 저희가 40세, 예, 적용을 하여. 예, 바뀌었습니다. 예. 청년농업은 50세. 예. 그렇게 저희가 예. 청년은 40세. 네네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저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착각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추세가 업이나 농업을 하시려는 추세가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저희가 청년 후계농이라든지 청년 농업이라는 후계농 같은 경우는 신청이 조금 이렇게 맨날 IMF 이전이라든지 그 이전보다 코로나 이전이라든지 그때보다는 조금 저조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이후부터 저희가 현재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은 많이 하지만은 예.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한 32명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매년 한 10여 명 이상 이렇게는 늘어나지는 않다, 그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한 2, 3명 정도 선에서 신청은 하는데 선정이 되면 1, 2명 정도 신청하는 수준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좀 생각이 어떻습니까?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에 대한 비전이 조금만 더 구체화되고 본인들이 초창기 진입하는 예. 그것만 조금 문턱만 낮아지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직업군으로서의 가능한 비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제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네. 좀 규제를 다른 지역보다 조금 완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까? 보셨을 때 지금. 저희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한 3, 4년간 사실 이 생활비라든지 어떤
정착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 소비 이 비용이 조금 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그런 게 드는 거죠. 문턱을 조금 더 낮춰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는 뭐 어업 아니면 농업인데 좀 지원하는 건 저는 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네네. 농업대학 조를 하는데 그래서 과에서 좀 잘 살펴가지고 우리가 새로 오시는 분들, 후기자 하시는 분들을 지원은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좀 살펴서 지원 좀 많이 잘해 주십시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양 의원님. 예,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이 조례 제가 보면서 그 상위법에 다 찾아보니까 이게 상위법이나 상위 법률, 예를 들면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에서 부족한 부분 또는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내용을 조례에 대부분 담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조례는 상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더 꼼꼼하게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보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을 할 때 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고 있었는데 이 법령의 미비한 부분 또는 이제 위임한 내용이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꼼꼼하게 찾아보니까 지금 법령이 더 꼼꼼하게 아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올린 뭐 과정은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과장님께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하신 정명희 의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 중에 네네. 우리가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 규칙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까?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왜 만들었습니까? 의원들이 상위법에 있는 거 그대로 뺏기는 거 우리 지양하자. 그리고 모 의원은 그렇게 오면 조례를 부결시켰잖아요. 우리 사실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고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담는 거 우리가 의원들끼리도 뭐 이런 것 좀 우리가 좀 자제하자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올라온 조례는 실제 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올린 그 의원한테는 사실 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의 원칙을 지키고자 그렇게 했는데 이 조례는 정말 제가 보니까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한번 설명을. 네, 왜 만들었을까요? 아니, 요청이 있으니까 만들었죠. 우리 많은 요청이 있으니까 만들었고. 어떤 요청이 있었나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아니, 의원님 어떤 요청이 있었어요? 조례를 우리 만들었죠? 청년 농업인들이 사실은 32명이 아니고 더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미팅을 하고 만났는데 우리 거제시에 진입하는 장벽이 너무 높고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했듯이 우리가 정착을 할 수 있는 비용이나 네. 그다음에 그 예산 지원에서 좀 조례가 없으니까 눈치를 좀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더 큰 프로젝트를 청년 농업인들이 그거를 그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당당하게 육성 조례나 이걸 또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 보완을 해서 좀 요청하는 걸 해달라. 그래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찾아왔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조금 전에 했잖아요. 제3조 국가에서는 40세라고 해가지고 저도 40세로 놔뒀어요. 근데 경상남도는 또 열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왜 보완할 점이 아닙니까? 보완할 점이지. 그리고 다음에 그 농업인이나 청년 어업인들 할 때 간담회 때 꼭 참석하여 주십시오. 내가 한번 초대할 테니까 저기요? 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만약에 상위법에 있는 조례를 현장에서 똑같이 할 수 없다 이런 특별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면이 바다고 어업인들이 얼마나 많고 농업인들의 청년들이 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렇게 육성 지원에 관한 걸 앞장서서 해줘야 되는데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빠진 부분이 있는데 아니요. 그거는 수정 보완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상위법이 조례보다 우선한다는 건 아시죠? 네, 알아요.
그러면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다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가. 그러면 의원님 조례가 없어서 우리 시가 상위 법률에 따라서 우리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들리는데. 이자율만 해도 예, 우리가. 아니요. 지원하지 않았다고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와 상관없이 더 지원하자라는 거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제안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청년들과 후계 농업인들한테 예산 좀 더 지원합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조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 되는 부분도 잠깐만요. 그럼 많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조례가 없어서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안 했습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잠깐만요. 과장님, 이 조례가 올라오면 관련된 상위법은 다 알고 오셔야 되잖아요. 네. 예. 없었습니까?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건이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상남도라든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 그런 형태로 신청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5개년 계획도 정부에서 수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요.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자체 사업이 아니잖아요.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을 우리 시가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여기 제가 여기 보니까 꼼꼼하게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후계 농업인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라라고 여기 다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를 지원해라.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라.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보다 훨씬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시니 정말 상위법에 있는 이거를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하신 거냐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거 안 하셨으면 우리 과에서 잘못하신 거죠. 아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게 조례를 주문하는 거는 이제 이 명문화된 어떤 조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자체 시비가 반영된 우리 그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지성 마을에 가면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제에서 재배되는 우리 청년 농업인이 노란 딸기를 재배를 해요. 노란 딸기도 재배를 하고 빨간 딸기도 재배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몇 년간 수확을 하기 전까지의 어떤 예상 지원금이나 안 그러면 청년이 창의적으로 뭔가 도전할 때 경상남도나 상위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도 도전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는 조금 열어놓고 왜 청년에게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죠. 조례보다 상위법이 더 우선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역의 특수성은 안 넣었잖아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후계 농업인 경영인들에 대한 지원 내용 제5조에 제5조에 어디 있습니까? 시행규칙 제5조 꼼꼼하게 다 있어요. 농지 구입, 임차, 그다음에 영어를 위한 각 목의 비용을 다 지원하도록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농림축산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밖에 조항도 다 신설을 해서 이거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그 밖에 우리 국가에서 그거를 조례 아니 그 밖에가 안 당기니까 문제죠. 그 밖에 안 당겨. 그 밖에 조항이 있다니까요. 제5조, 제4호가 있어요. 아니 그 밖에 우리 거제시에서 그 일단은 과장님이나 알겠고요.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조례를 담아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들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어떤 의원이 갖고 온 조례는 상위법에 다 있다고 그거 필요 없다고 부결을 시키고 어떤 의원은 그냥 상위법이 훨씬 더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걸 다 담고 있는데 그 대략 몇 가지 갖고 와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걸 통과시켜야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아니 위원님 말을 뭐 그리 함부로 합니까? 위원님 그 대상포진 조례 보고 왔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더니 일단 그거는 내가 거기서 심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후계 농업인들하고의 그 절규란 그 이야기를 잠깐만요, 과장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불가능합니까? 지금 국비가 수반돼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게 사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5년 계획도 정부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뭐 조례에다가 지금 5년 계획 수립하라고 의무조항을 뒀는데 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이런 상황이 어려우니 후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우리 시가 그 공모 사업이면 공모 사업 등등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을 해야 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우리 시 예산을 그 증액을 시키면 된다라고 봐집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 어디 그러니까 있습니까? 다 상위법에 각자 있는 조례 보면은 상위법에는 내용을 있지만은 그대로 뺏겨 담았으니까 제가 하는 아니 얘기. 그거를 하다 보면은 우리 하다 보면 청년업이나 후계 그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 보완도 가능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머니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상위법에 있는 걸 그대로 조례에 담는 거 지향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리죠. 이게 똑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없는 내용이 여기 어디에 담겨져 있냐고. 상위법이 없는 내용이 상위법에는 분명히 없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시가 이 조례가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상위법에 있는 걸 다 조례 담아갖고 이제 조례 담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유로 조례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대우나 삼성 때문에 사실은 농업인에 대해서 조금 뒤처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시에 이제 이런 조례 그 지원 육성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자. 그 청년들의 어려움을 또 청년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듣자. 당연히 상위법은 그래야죠. 상위법이고 예, 그게 당연히 어려우니까 이 지원 조례를 당연히 그래 해서. 해야죠.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더 꼼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우리 시가 안 했다면 지금까지 안 했다면 그 아닌 걸 질책을 해야죠. 자 그리고 하나 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5조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그 농림축산 그 식품부에 있는 그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법률 제6조에 보면 기본 계획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은 후계 농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걸 수립하겠다고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네네. 5년마다 하겠다는 네네. 건가요? 그러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걸 5년마다 수립하는데 우리 시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수산업도 수산가하고 협의를 하고 수산가. 예. 하고 된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우리 거제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5년마다 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거제시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부터 해가지고 예. 네.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 발전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사실 5년마다 계획 뭘 하신다 하니까 뭐 하시는 거에 뭐 저도 뭐 하신다 하니까 뭐 얘기할 얘기는 없습니다. 5년마다 하시고 네네. 그러면 거제 우리가 그 관련 부서에
그 상위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그 수립 시행해야 할 계획들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도 있고 매년 수립해야 되는 네.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 현황을 한번 제출해봐 주시고 실제 조례나 법률에 따라 기본 계획 또는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예, 정명 의원님, 얼마 전에 우리 그 경관위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잘 담아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앞에 의원님께서 이제 법률에 있는 내용을 뭐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법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에서 자치조례가 있고 그리고 위임조례가 있죠.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위임조례가 아니고 자치조례로 지금 만든 거죠. 네네. 예. 뒤에 보면 우리가 그 193페이지의 내용에 보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법 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들어가는 내용들이고 법사항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기본계획 수립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 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법의 이제 법령의 내용에 보면은 국가가 반드시 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조문들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항목은 충분히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과에서 말씀하셨던 그 연령에 청년 관련된 연령에 관해서 조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경남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어업인이란 거제시에 이제 경남이지만 우리 걸로 바꾸게 되면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경남에는 지금 이제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우리 거제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년기본법에도 사실은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에서 지금 제시하신 나이 연령을 넣는 게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겠다.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상위법 국가 기준으로 넣었는데 우리 경상남도 더 폭넓게 넣어놨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인데 좋습니다. 네, 과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받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최양희 의원님. 그 청년 어업인 나이 관련해서 이 조례 입법 예고하기 전에 부서에 의견을 제출 안 했습니까? 제출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이렇게 깜빡했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했습니까? 예, 부서 부서에 의견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출했는데 그러면 그 반영을 해서 대개는 이제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잖아요. 네. 그래 올리면 될 건데 왜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됐죠? 나이 부분 말씀하시는 네네, 겁니까? 청년. 그 부분은 저희도 조례가 왔을 때 저희가 검토하고 네네. 할 때 경상남도 조례 부분을 그 정의 부분을 저희가 깜빡 아니 놓친 그러면은 부분입니다. 부서에 의견을 제출 안 하신 거네요. 제출은 했습니다. 우리가 의원이 조례 발의하면 부서에 협의 신청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부서의 의견으로 청년 어업인은 경상남도 조례가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합시다라고 부서 의견을 냈단 말씀이세요. 예. 그걸 왜 반영을 안 하셨죠? 아니 그 경상남도 그 부분을 저희 부서 의견 낼 때 저희 네.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네. 그 부분을 저희 놓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서 의견으로 제출 안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과장님. 부서 의견으로 했다고 하면, 왜냐하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그게 합리적이면 그걸 반영을 시킵니다, 조례에. 네네. 그러면 이렇게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부서 의견으로 그걸 제출 안 했고 뒤늦게 확인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우리 한은진 의원님.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 중에 네. 어쨌든 그 사업을 신청을 하면 뭐 선정이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사업이 아니고 이제 청년농업인이라는 네, 그러니까. 후계농업인이 나는 후계농업을 하고 신청을 싶다라고 한다. 신청을 하면 이게 선정이 안 되는 예,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다. 예,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쨌든가 요 정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되는데, 네네. 근데 신청을 해도 그럼 그 사람이 신청 자격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예. 왜냐하면 저는 사실 여기 계속해서 이제 뭐 이조례 아예 후계 농업인 등을 이제 정해놓고 지원하고 뭐 지원 신청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 부분에서도 도에 따르고 뭐 나이를 이렇게 수정을 하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죠. 내가 이제 후계 농업인이고 뭐 청년 농업인인데 이제 사업이나 관련된 사업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위법을 제가 좀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다 갖다 놓든지,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갖다 놓다 보니까 다른 조례나 상위법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격 선정 요건, 그러니까 내가 청년 농업이 되는지 후계 농업이 되는지의 선정 기준이 딴 데는 다 합격돼 있어요. 다른 조례나 상위법에는. 근데 여기는 그게 빠져 있거든요. 차라리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선정 기준을 좀 넣어 놓으면 내가 이 기준에 들어가니 차라리 사업 신청하고 할 때 좀 더 그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안 되면 내가 선정 안 되는 이유가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농업인들이 이렇게 면담을 왔을 때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이유가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안 된 거나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민원으로 가지고 온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의원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 그 사람들 위한 뭔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서 어차피 그럴 거면 왜 상위법이나 경남도에도 있는 그 선정 요건 이런 것들이 빠졌는지가 좀 의문이 있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농업인 간담회 얘기를 했어요. 말씀드린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청년 농업인들이 생활지원금 기간을 연장을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답변을 뭐라고 지평부에서 했냐면,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돼서 거제시에 자체적으로 세부 지침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그 지침이나 상위법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 시가 못해서 전달하는 밖에 안 되는 일도 있는데 그걸 다 담지 않은 이 조례로 과연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저는 의문이 돼서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의원들은 발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근거해서 그분들이 뭔가 도움을 주고 싶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상위법 이런 거 그렇습니다. 의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제가 뭐 1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그런 것들 다 검토를 해서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 발의니까 예 하고 이렇게 좀 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검토 의견도 그렇게 주셨잖아요.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예를 충분히 들면 조례를 그러는데, 만들어도 네. 그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담으려면 좀 더 필요한 걸 담고 이래야 되는데 선정 요건이 왜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조건을 안 달았다 하는데 한인진 의원님 아직도 그 조례를 볼 줄 모르는데 우리 2호에 보면 법 제2조 2호에 안에 청년 농업인의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영어 기간이 10년이고 50인 미만 여기 들어 있는데 요 안에 있는데 그럼 줄줄이 나열을 하면 나열을 한다고 날리고 나열을 안 하면 나열을 안 한다고 이 안에 법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거 꼭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양 의원님. 조례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 정말 중요하죠.
여기 청년 농업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 경영체가 청년 농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왜 뺐습니까? 이거 넣어야죠. 청년 농업인이 농업 경영체가 고용할 경우 우리 시가 그 비용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임금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 어업인의 고용을 장려하는, 이거 왜 뺐습니까? 청년 농업인 정말 중요한데 왜 뺐습니까? 법률 제10조입니다. 이걸 법률에 있어서 뺐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법률에 있어서 뺐고, 그리고 2항의 5조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 밖에 시장의 후계 농업인의 육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예산성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지금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우리 조례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훨씬 더 폭넓게 지원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그 일부를 그냥 갖고 와서 이렇게 조례 만드는 거 우리가 의원들끼리 서로 이렇게는 하지 말자라고 늘 얘기하는 얘기인데 다시 그런 조례를 올려서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재앙에는 잘 들었고, 뭐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와 지방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업인하고 이런 부분에 분명히 필요한 정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조례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다 뭐 부족한 게 아니라 법령으로 다 되던데 뭐하러 이렇게 하냐고요. 위원님, 법령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령으로 거의 80%가 잠깐만. 80%가. 발언을 하기 전에 사회자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하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정명희 의원님. 아니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좀 말하기가 좀 그렇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래요? 죄송해요. 그럼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러니까 이게 회의의 질서라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발언권을 받아서 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해를 바라고요. 우리 정명희 발의자님께.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영규 의원께서 나이에 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도 했지만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죠. 정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는 후계 농업 및 청년 농업인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 농업인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제 40세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40대로 되어져 있는 것을 경남도 조례와 같이 50세로 좀 확장해야 된다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내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공감을 합니다. 뭐 그게 이제 또 사전에 조금 조례 제정을 하는 과정에 발의하는 과정에 조금 수렴이 조금 되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놓친 점에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또 50세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청년기본법에 있어서 이제 34세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이걸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남도와 또 우리 집행부에서 50세로 이렇게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나 농촌이든 어촌이든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한 어족 자원의 고갈이라든지 또 농촌의 생태계 파괴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더욱 고령화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인구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실하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농업 간담회 과정에 있어서 청년 농업인의 인구의 유입을 위한 육성과 지원 정책이 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많아졌으면 하는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우리가 한은진 의원께서 이제 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이 사실입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해서 만드는 내용들은 좀 자제할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제 스스로 잘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한번 오해가 있을까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과 똑같기 때문에 또 실제로 상위법과 유사하고 그런 내용들 포함한 내용의 조례들이 사실은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입법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정하고 살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다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상위법을 하고 반영을 했기 때문에 부결한 예는 지금까지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저번에 한번 상위법과 똑같지 않느냐 뭐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례가 유사한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 훈령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부결이 되어진 예를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과장님께 조금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상위법과 관련이 있지만 이제 상위법에서 40세라는 것을 50세로 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과 함께 또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우리가 자체적인 시비를 통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한다. 그다음 청년의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이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상위법과는 조금 내용과 차이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하고 예, 우리 양태석 의원님 먼저 하고 최양희 의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 지금 요 조례가 우리 경상남도 조례하고 한 몇 프로 비슷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니 대충 이제 뭐 감이 오지 안 옵니까? 뭐냐 조례 최양희 의원 말씀 따르면 거의 뭐 비슷하다고 말씀해서 그래서 내가 여쭤봅니다. 뭐 몇 프로까지라고 질문하시니까 제가 참 난감한데 이 내용이라든지 구성의 내용은 예. 경상남도하고 그 유사하다고 보시면 유사하다.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 예, 최양희 의원님. 경상남도 조례 찾아봤거든요. 과장님, 제가 예. 오늘 조례 심사하면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으나 이 조례 하기 전에 아까 경상남도 조례도 확인했다고 하시는데 제대로 좀 꼼꼼하게 안 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청년어업인의 나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문구 아무데도 없어요. 예, 없고. 그러면 우리 시행령에는 시행령 제3조에 청년농업인의 요건 해서 법 제2조 제2호에서 나이 거주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조례는 여기에 19세 뭡니까 아까 18세 이상 50세 네네. 미만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조례가 상위법을 침해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시행령을 따라야 됩니까? 도조례를 따라야 됩니까? 시행령이 3이 아니에요. 영을 따라야 할 것 이 같습니다. 도조례 누가 만든지 모르겠으나 50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다른 지자체도 제가 다 찾아보니까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19세 이상 40세 미만 시행령을 위반하진 않습니다. 이 도가 저는 좀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시행령에 제3조
40세라고 40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이게 이제 상한선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10살도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 19세부터 또는 18세부터 40세 미만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좀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상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상위법을 위반, 상위법과 문구는 틀린 건 맞습니다. 맞으나 이게 아까 말씀하신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령 기타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가름을 하고 그에 준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 아시는 내용. 예, 최양희 의원님. 아니 그 일반적인 청년에 대한 얘기고요.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은 이 여기에 대해 초점을 맞춘 특별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청년 기본법에 따라서 이 조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위반해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50세라 하면 이거 위반하는 거잖아요. 아니 청년기본법에 보면 예. 아니야, 법령과 청년 조례 기본법에 따라 하는 게 예. 아니잖아요. 아닌데 모법은 투개농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나중에 과장님 그 말씀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예, 뭐 다 저기 뭐야. 예, 김도호 의원님 먼저 하세요. 예, 그 조례는 침익적 조례가 있고 수익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형사권의 범위는 양자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뭐야. 저도 개인적 의견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알다시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상위법의 질서가. 나이에 관한 부분에 있어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에는 40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시행령에. 그리고 그보다 더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청년기본법에 앞서 김영규 의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19세에서 30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만 법령과 조례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후계 청년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시행령도 40세로 한다거나 또는 경남도 조례도 50세로 한다거나 또는 우리는 또 이걸 근거로 해서 조례에서 50세로 확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어떻든 제가 판단하는 법 해석이고요. 이 부분에 관한해서는 차후에 한번 법리 해석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질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명희 의원님. 예. 저는 국가 상위법을 따라서 40세로 했는데 현장에서 만난 그 청년 농업인들이 나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년 후면은 50이 되고 1년 후면은 또 40이 되고 막 이런 나이에 대해서 좀 열어놨으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법을 국가법원 했지만 경상남도 법이 더 융통성 있게 현장을 제일 잘한다고 봅니다. 국가법을 조금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가 잠깐만.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점은 나이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전부 뭐 농업이나 어업인 지원하는 건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내용에 조금 우리 집행부 과장님도 조금 좀 미비한 점을 발견했고 뭐 조례 발의한 우리 정명 의원님도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갖고 오셨는데 이게 뭐 지원하는 거는 뭐 다들 공감하시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물론 최양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을 어업이나 농업을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좀 일리가 있다고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계획을 세울 때 국가 계획이 지금 별도 있고 지금 계획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는 또 지금 별도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 대한 법에 대한 적용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0세 미만이 맞을 것 같고요. 우리 조례에서 앞에서 언급드렸던 청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 조례에서는 50세 아까 미만이었습니까? 미만으로 하더라도 우리 계획에는 50세 미만까지는 적용이 가능하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아까 그 청년기본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경남도는 50세, 하동은 45세, 통영 45세, 창원 50세. 이제 조례에서 이제 이건 규율하고 할 문제다. 뭐 이런 형태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2조 제2호 청년 농업인의 정의를 경상남도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게 나이를 확대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청년 농업인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규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김영규 의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질의 시간에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최양희 의원님.
네, 아까 뭐 그 질의응답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다 상위법에 너무나 상세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 수정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뭐 청년 농업인의 요건에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는 청년 농업인의 요건을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즉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상위법 우선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청년 농업인을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아까 청년기본법 말씀하셨는데,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은 정의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제6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발전, 청년 지원 및 청년 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 이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특별한 경우인 거죠.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건 특별법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 우선 원칙 아시죠?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의회는 법률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법률을 위반해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 위반이므로 반대합니다. 최양 의원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예, 뭐 앞에 최영 의원님이 충분히 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에서는 뭐 아까 3조 정의의 1호에 보면 청년이랑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 이유에 보면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의 지금 현재 조례에도 나이가 다 다르게 기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정 동의안에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령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태석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양태석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태석 의원과 농업지원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5분이 함께 해주신 의안번호 586호 거제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8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인 5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86호 거제시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농업인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의 양성과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거제시 농업인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명칭, 조직, 안 제4조 및 5조, 안 제5조는 교수의 위촉 및 농업인 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안 제6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에서는 안 제9조는 교수, 수당, 입학 자격, 등록,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교육 및 상벌,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수료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의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가능한 농업인의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거제시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등 제1. 대학의 명칭은 거제시 농업인 대학 이하 대학이라 한다. 2. 대학은 거제시 농업인 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조직 등 1.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교무팀장, 행정업무 담당을 각 1명씩 둔다. 2. 학장은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교무를 총괄한다. 3. 사망. 부학장은 농업인대학 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교무과장은 대학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학장 및 부학장의 지위를 받아 대학 운영에 관한 교육, 행정, 예산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제5항 교무팀장과 행정 업무 담당자는 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4조 교수의 위촉 등 학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 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 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연구직, 농업직 공무원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농업인 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농업인 대학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심의 자문을 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재적 등 학생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하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호한다. 2. 당연직 의원은 교무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각 학장이 요청할 수 있다. 1. 거제시 의회에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업인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3. 그 밖의 학장이 농업 관련 전문 지식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1항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항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이 여유가 없을 때. 3항 천재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 6.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를 행정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 교수 및 강사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 거제시 소속 공무원 제외한다. 거제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입학 자격 및 선발. 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 1. 거제시 이학 시라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시에 기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등록. 대학에 선발된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서류,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2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 교육. 1.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대학의 교육 시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 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다. 3. 교육 방법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4. 학장은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상벌. 1. 학장은 재학 중 성적 및 출석 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2. 학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의 품위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수료 및 수료자 우대. 1. 학장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 100분의 75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한다. 2. 수료자에 대하여서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업 관련 사업을 신청할 경우 교육 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 지원. 시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 운영 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본회의 발의하고 조례안의 원안대로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영훈입니다. 보고서 181페이지 의안번호 제586호 거제시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부터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의 양성과 지역 농업 발전 등을 위하여 거제시 농업인 대학 설치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원 발의한 것으로 농촌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 지역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 등의 양성에 필요한 거제시 농업인 대학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농업인 대학 운영의 기틀 마련을 통해 농업 분야 이론의 체계화 및 지식 기반 사회에 적합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 창출과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제2항에서 위촉직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제1호 및 제2호의 위촉 대상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위촉 대상 선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거제시 다른 조례에서는 전체가 한 달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수정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거제시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양태성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11년부터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5회째로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인 대학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농업인들과 우리 졸업생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인들이 타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수 의원님. 아이고 우리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건 진짜 농업인 대학 요 설치 운영 조례는 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예, 발빠르게 잘 하신 것 같고 예. 근데 우리 지금 대학은 제2조 명칭에 대학은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예, 교육관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농업인들 교육관에서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교육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그리고 우리 아까 양태석 의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우리가 보면 그 어디고 제6조 제3호에 보면은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하는데 업무인데 뭐 이렇게 사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1호인데도 1호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3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이 항도 1항인데 1항이라고 구분을 안 하고 그냥 1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호와 항을 좀 구분만 잘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뭐그 참고하십시오. 시력이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농업인 대학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잘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고 조례가 없다는 거를 이번 조례 올라오면서 알았던 거예요. 당연히 조례가 있겠지 근거해서 뭘 하겠지 이랬는데 아무튼 그동안에 15기 올해 15기를 모집했고 그죠? 예. 11년부터 뭐 해왔는데 아무튼 그동안에 뭐 조례가 있고 없고 어쨌든가 근거해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혹시 지금까지 해왔던 그 농업인 대학의 그 뭐 운영이나 이런 것들보다 좀 더 뭐 운영이 잘 된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배출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14기까지 해가지고 536명이 배출되었습니다.
매 기수당 기수마다 한 38명 정도 그렇죠. 수료를 하는데 왜냐면 우리 모집하는 거는 4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 다른 시군에도 그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조례가 있어서 다른 지자체 조례도 검토하고 농업인 대학 뭐 잘 되고 있는데도 보니까 우리 시가 배출 인원이 그렇게 딴 데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혹시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해에 2개 과정을 개설을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도 생활 원예 학과가 한 학과가 뭐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아무튼 사실은 잘 좀 챙기지 못한 좀 미안함이 있고 이 농업대학 뭐 조례로 만들어져서 좀 더 그 대학에서 이렇게 좀 받는 사람들이 좀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양태석 의원님께는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문위원 검토위원회 보면 그 위원회 구성해 보면은 위촉할 수 있다, 위촉한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반영이 안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뭐 저는 자세히 지금 뭐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놓으면 여기 이제 각 호에 있는 사람들을 그때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규정이고 한다 하면 요게 지금 1호, 2호 되어 있는 규정들 그 사람들 정확하게 이제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는 건데 예. 이제 그 차이가 할 수 있다와 한다는 그 차이인데 혹시 이제 그 얘기를 듣고도 반영을 안 하신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 전문의 검토를 받아서 이게 반영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양태석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우리 그러면 14기 동안 지금 하면서 근거는 뭐 어떤 근거로 그러면 했습니까? 그 중앙 부서인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내려올 때 그 지침이 조금 추진 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그 한 150개 시군에서 지금 농업대학이 운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는 데들이 한 70군데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조례를 제정을 되게 되면은 좀 더 농업인 대학 운영에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번에 뭐 양태석 의원님이 적재적시에 잘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또 상당히 좀 적은 예산으로 계속 운영을 해온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보니까 행사 운영비가 그런데 이 전체 우리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예, 요 행사 운영비가 다른 거는 아니고 강사수당. 강사수당이 여기 예, 들어갑니다. 전에는 예. 사무관리비로 이제 강사수당을 줬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행사 운영비에서 이제 강사수당을 주는 걸로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그 강사수당 부분입니다, 전액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89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보면 수료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각종 농업 관련 사업을 신청할 경우 이제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가요? 요게 이제 그런 부분 가점은 있었지만은도 요걸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리 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 이상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배점 상에서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50시간 이상 이제 이수를 하게 되면은 또 A 등급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 농업인 대학에서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런 혜택들도 조금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수하게 되면은 여기는 가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항목마다 조금 다 틀린데 농업인 대학하고 뭐 농업인 대학이고 후계 농하고 이런 데는 그 점수가 다 좀 틀립니다. 다 다르게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양희님 뭐 적재적시에 잘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그 과에서 운영하는데도 원활해질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예, 과장님. 예. 이 농업인 대학이 이 수업을 한 달에 한 번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뭐 방학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21회에 72시간 올해 같은 경우는 21회에 72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인가요? 예, 거의 9월 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수업 일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예, 예. 학생 수는 이제 한 40명 정도 되고 그럼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게 이제 그 위원회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75% 이상 뭐 수업을 참석을 안 하면은 조금 그 수료를 못하는 것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심의할 사항들도 조금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때는 센터에서 이제 심의를 했었고 이렇게 이제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를 대신할 지금 기존 위원회가 없습니까? 따로 그건 없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이제 그 팀장들하고 네. 예, 이렇게 그 전문 아니, 농업인 관련 단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위원회가 없나요? 따로 이렇게 그 요 농업인 대학의 운영위원회로 지금 돼 있는 거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거예요. 다른 그 관련 우리 농업 관련 어떤 위원회가 하나도 없나요? 따로는 뭐 심의라도 저 우리 그저 우리 농업인 그거 할 때 저 보조사업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도 있고 뭐 그거는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를 대체하든지 뭐 대신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면 또 1년에 한 번도 어떨 때는 개최 1년 전부 한 번 정도 개최할 예,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또 그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또 구성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에 조금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집행부 생각이 맡기겠습니다. 네, 예, 예, 그런 뭐 집행부에서 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위원회 회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는데 하여튼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예,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 앞서 우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에서도 제기했던 위원회의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은진 의원님께서도 우리 발의자에게 물어본 결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수정 동의안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정혜중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 일정 제2항 거제시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하여 안제 6조 제2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제1호 및 제2호에 위촉 대상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위촉 대상 선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제 6조 제2항 본문에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숙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숙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이민숙 의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히 하였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민숙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준식입니다. 211페이지 의안번호 566호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 건축물에 포함하는 농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건축법에서 위임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추구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외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제2항 7호 농막의 설치 가능한 구조의 범위 확대 구체화하고 안 제12조 제2항 11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의 체류형 쉼터를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별도 예산 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여고기관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 일부 개정 조례안 215페이지부터 219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원입니다. 보고서 137페이지 의안번호 제566호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제안 이후부터 4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가설 건축물이 농막에 대하여 설치 가능한 구조의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하고 농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 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추가됨에 따라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설 건축물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그
그 밖에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유 의원님. 예, 과장님, 조례 농촌 체령 쉼터 가설 건축물이 이제 포함되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발빠르게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 제2항 제7호하고 제11호가 주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7호에 보면 이제 컨테이너 경량 철골 구조, 그다음에 경량 목 구조, 강 파이프 구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1조에는 11조가 아니죠. 11호에는 컨테이너 경량 철골 구조, 경량 목 구조, 그리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 파이프 구조가 빠졌습니다. 11호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그 강 파이프 구조가 경량 목 구조 뒤에 하나가 삽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2조) 제2항 7호하고 11호. 빠진 부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빠진 게 맞습니까? 일단 농막도 어차피 예. 강파이브 구조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 7호가 강 파이프 구조가 들어갔다면은 밑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동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인가? 예. 우리 위원회 회의 규칙에 왜 회의 규칙에 조례 심의는 축조 심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의결로 그거를 생략할 수는 있죠. 혹시 오늘 의결했습니까? 우리 건축 조례 제안 설명에서 이 축조 심사 생략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뭐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처음 들어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한번 위원장님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 어쨌든 저도 미리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김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집행부에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개정안에 대한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서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좀 다시금 할 때 그렇게 수정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예. 예, 과장님.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지금 의회 통과되고 나면 공포하면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회 본회의 의결하고 나면 20일 이내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바로 들어갑니까? 지금 그럼 이제 우리 농막을 소유하신 분들 어떤 상당한 어떤 뭐 허가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예,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조례 개정 통과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통과되면
신청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양 의원님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 답변할 때 이 마이크를 조금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예, 그 농막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6평에서 9평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농막은 6평이고 그러니까. 쉼터가 이제 그 별도로 쉼터, 예, 용도가 현재. 틀립니다. 그거 뭐 단속 많이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막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어차피 농사 지금 땅 있는 거 지금 제대로 삽목도 못 하고 농사 안 짓는데 그런 거라도 뭐 해가지고 뭐 농촌으로 오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예. 아마 지금 6평에서 지금 예. 20에서 이제 33제곱미터로 아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쉼터보다는 아마 이 농막 부분으로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과장님 잘 살펴서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예.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김영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관해 이제 수등 동의 예, 과장님. 아까 그 김영구 의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이 7호는 있는데 11호에는 없다는 내용인데 예. 11호에는 강파이프를 할 수 없습니다. 쉼터는. 예, 김영규 의원님.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 강파이프는 또 보면 이 강파이프 구조를 해서 하우스나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쉼터는 임시 숙소입니다. 숙소다 보니까 하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강파이프 구조는 제외하고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 그다음에 목구조 이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위에는 왜 들어간 겁니까? 이거는 농막은 용도 자체가 임시 창고입니다. 위에는 농막이고 예, 농막이기 때문에 농막은 임시 창고이기 때문에 하우스도 가능하거든요. 위에는 농막이고 지금 체류형 밑에는 쉼터고 임시 숙소입니다. 가설건축물상 용도가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물어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수정 동의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말씀하시니까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예. 예. 아유, 그룹 과장님. 예. 양태석 의원님. 그럼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쉼터도 만들고 농막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 소유한 땅에 뭐 몇 평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33제곱미터가 기준이고요. 그게 주차장이란지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면 땅을 얼마 정도 가지 있어야 되나 있어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쉼터하고 뒤에 부대시설 이제 데크라든지 주차장 이런 포함해서 그 면적의 배 이상을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설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고 예. 그런 알겠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예. 우리 김영규 의원님의 지적한 내용이 대해서 우리 팀장의 자료를 통해서 그 문제는 해소되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정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됐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제 배석하는 데 있어서 미리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바랍니다. 예. 그럼 뭐 우리 국장님 조금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보고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시간 맞춘다고 했는데 제가 보고를 받고 바로 뛰어왔습니다. 좀 늦어진 것 죄송합니다. 예, 이게 이제 며칠 전 이제 과장으로부터 보고 일정이 있어서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위원장으로 양해를 했었고요. 또 그 과정에 이제 회의 앞서 이런 내용들을 또 사전에 우리 위원님께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은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